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상황, 정치적인 해석을 곁들인 기사입니다. 통합당 광화문 집회 책임론 후폭풍이다. 민주당의 지지율 재역전됐다. 얼마 전에 지지율 조사가 있었는데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섰다. 이런 내용이 많이 보도가 됐었죠. 그런데 그 지지율 조사가 다시 또 일주일 후에 다시 나왔어요. 또 다른 조사가. 오늘 뭐 일주일 뒤에 나온 조사인데 이번엔 다시 또 재역전됐다는 거죠. 물론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이렇게 등락 정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상황이 민감한 만큼 이런 거에 또 언론들 다 의미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지지율 재역전, 이게 후폭풍 아니냐, 이렇게 기사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민주당이 38.9, 통합당이 37.1. 물론 뭐 이렇게 차이는 크진 않습니다만 뒤집혔다는 거죠. 통합당, 뭔가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못 긋고 있다. 이게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기사는 분석하고 있고요. 20, 30대 그리고 중도층, 여기는 어떻게 이른바 이제 스윙 보터죠. 상황에 따라서 지지하는 곳을 바꾸는 경향이 있다. 이게 또 여기 이쪽 이 지지층, 이쪽 유권자층에 뭔가 변화가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 민주당과 통합당의 얘기가 각각 있습니다. 민주당, 통합당 참가자들 좋지 않았다. 책임져야 된다. 맹공을 지금 연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당은요. 왜 우리한테 방역 실패를 전가하는가? 책임 회피다. 유치하고 치졸하다. 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 조사가 결과가 나왔는데 재역전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런 방역과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통합당에서도 나온 말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우리가 코로나 장기화로 이번 주가 특히 중요합니다. 더 이상 방역을 악화시키지 않고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종교가 모범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천주교는 정부의 이 지침에 최대한 협조하고 신자들의 개인 위생에 철저하도록 각 복음당 신부님들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광복절 집회와 이 통합당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민주당에서 지금 방역 실패 사례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어디 누구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유치원 사고 방식을 하는 것 같던데, 그게 정강훈 목사하고 통합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는 그런 유치원 사고 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 통합당을 향한, 그리고 정광훈 목사를 향한 굉장한 맹공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김부겸 전 의원,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죠. 어제 본인의 SNS상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정광훈 목사와 집회 참가자들, 자신과 이웃을 숙주 삼아 바이러스 확산을 조장하는 일종의 생화학 테러 집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겁니다, 지금 내용이. 생화학 테러 집단이다. 이렇게까지 묘사를 했어요. 자, 이종우 평론가. 네. 자, 우선 이 김부겸 후보의 이 규정,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부겸 의원은 예. 전 의원이죠. 당대표 후보잖아요. 예. 지금 당대표 경선 중이니까 경선 과정에서 예. 굉장히 지금 워딩들이 좀 세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좀 있습니다. 이 발언만이 아니고 예. 김부겸 전 의원 역시 사실 굉장히 그 의회주의자고 합리주의자라고 이제 평가받던 사람인데 예. 점점 이게 당대표 경선에서 좀 무리한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테러 집단, 물론 지금 두 분 말씀하셨던 부분들, 이 일부 교회들이 저런 식으로 비협조적인 부분은 질타를 해야 됩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이잖아요. 예. 같은 어떤 지금 그 함께 해야 되는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테러 집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즉 지금 방역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부분입니다. 예. 좀 전에 사실 조금 제가 표현이 좀 어색했다, 부적절했다라는 표현이 두 분 중에 진압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사실 이분들은 진압할 게 아니거든요. 방역이란 건 진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예를 들어서 진압한다?
그것도 집회가 만약에 행정법원이 받아들인 집회라면 진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일단 두 군데서 허가가 나온 곳이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법에 준하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예. 반 정부 내지는 반 문재인 대통령 이거라고 해서 더 심하게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다, 정치적인 조치를 취한다. 예. 이거는 행정적인 조치가 아니라 정치적인 조치다라는 거예요. 구분하자는 거죠. 그분들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든 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 비협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에 준하는 것에 대해서 거론하고 거기에 조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야 된다. 왜냐하면 구분하지 않으면 예. 마치 이분들이 반정부적이기 때문에 탄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도리어. 그러니까 그렇게 왜곡된 어떤 상황으로 가지 않게 차단을 해야 된다. 즉, 저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부분이 딱 있습니다. 예. 성경질병본부장 말대로 해라. 전문가 말을 들어라. 전문가 말대로 방역 조치를 하면 된다. 이 말씀 왜 했냐면 6월 11일과 6월 22일 정경질병본부장이 예. 생활 방역 조치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어요. 이제 곧 수도권 방역이 만약 실패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예. 것이다. 그때 이미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생활 방역으로 됐고 그다음에 박능호 복지부 장관도 최근에 예. JTBC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소모임 금지 해제를 너무 빨리 했다. 그게 사실 2주 지나서부터 교회발 집단 감염이 벌써 되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후회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부도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너무 정치적으로 몰아가면서 이 행정 이 상의 영역을 예.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종훈 평론가는 지금 정부의 대응에 왠지 정치적인 맥락이 읽힌다 이렇게 좀 해석을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읽히게 해석이 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도리어. 아까 그 진압 표현을 쓰신 거를 약간 지적을 했는데 그 아까 김관욱 교수님 그 표현 쓰셨잖아요. 아마 짧게 뭐 반론이나 아니면 추가 설명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합법적이다, 비합법적이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집회 과정 속에서도 방역 준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키지 않은 집회는 그게 합법적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감염 예방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적절히 진압하지 않으면 이것은 뭐 누가 그 이후에 이제 확산되는 것을 책임집니까? 우리가 지금 8.15 집회 이후에 확진자들이 계속 속속 참여자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관리를 했던 경찰까지도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장면을 본다 그러면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확산이 된다 그러면 이 상황을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법적인 절차의 기준만을 따지고 지금 있을 수 있는 상황인가?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고 위기 상황이고 응급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김관학 교수님은 이런 상황이라면 진압이라는 표현이 쓸만한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두 분이 아까 의견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 조대원 평론가께는요, 통합당 얘기 좀 물어볼게요. 통합당 지금 이 광화문 집회 이후 타격 받은 겁니까?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뭐 지금 연일 그 정부 여당에서 통합당에게 책임을 씌우려고 정치 공세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민들은 이미 이 사건과 통합당의 관계는 이제 미미하다, 이제 없다. 예전 자유한국당 때 그 황교안 대표가 이끌던 당과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당은 이미 이 모습과 정책과 그다음에 쓰는 말 이런 게 다 달라졌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율에서 지금 정당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민주당이 4.1%가 올랐지만 통합당도 0.8%가 올라요. 이게 통합당이 광화문 집회에 책임 있다면 이게 지지율이 빠져야 되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오른 거는 이제 중도층 일부하고 그다음 위기감을 느낀 진보층이 결집했는 거고 그걸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여전히 이런 광화문 사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그 비율이 52.3%고 이 중에 매우 잘못했다가 41.3%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여기는
매우 잘하면 25.3%밖에 없다. 이거는 거의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중간에 조금 잘못했다, 조금 뭐 잘했다. 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예.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쟁을 삼는 것보다 차라리 벌어진 거는 벌어진 거고 예. 자기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 차라리 코로나 이 국면을 어떻게 수습을 하고 예. 그 검사를 빨리 받게 만들어서 격리하고 치료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책임 소재를 물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항상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조대현 평론가는 물론 민주당이 다시 앞섰지만 통합당 지지율도 아주 소폭이지만 올랐다. 이게 후폭풍이 타격을 받았다고 보려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진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셨어요. 지지율 그래프가 이제 서로 엎치락 뒤치락 이제 시작했어요. 보니까 지금. 아마 일주일 후에 또 어떤 지지율 결과 나올지 그건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아무튼 지지율 결과 이렇게 모습이 좀 잡혔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권의 광화문 집회 공격. 그런데 그날 종로엔 민주노총도 있었다. 원래 이제 민주노총이 그날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뭐가 좀 안 됐어요. 의치가 않아서 장소를 바꿔서 기자회견 형태의 어떤 뭐랄까 모임일까요? 아무튼 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여당 원내대표 김태년 집회단체 압수수색 주장 등 굉장히 여당이 지금 맹공을 퍼붓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천주교 지도자와 오찬을 했다. 그러니까 여당의 지금 모습을 이렇게 이 기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네요. 정광훈과 통합당을 엮어서 정쟁 소재로 삼고 있다. 지금 이런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날 종로엔 2,000여 명이 모인 진보 집회, 뭐 형식은 기자회견이었어요. 그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여당에선 거론조차 안 하고 있다. 이건 뭡니까? 지금 이 기사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거는 주원규 교수님하고 조대현 평론가 두 분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원규 교수님, 이 기사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은 지금 아까 조대현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정치인의 워딩은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같은 위중한 상황에서는 어떤 위중한 상황에서의 국민들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돼서 여권의 발언과 야권의 발언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권이 광화문 집회를 공격하는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국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2,000명의 진보 집회가 있었고 물론 기자회견단 어떤 형식이었기 때문에 광화문 집회처럼 그렇게 소란스럽진 않았다라는 중론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같이 거론을 하면서 이것은 여야나 아니면 극우 세력이나 당신들을 어떤 탄압하려는 수단이 아니다. 방역에 대한 입장이다. 이거를 여권이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김부경 전 의원이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여권에 갖고 있는 인사가 생화학 테러 집단 등의 워딩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강한 불안을 표현이에요. 조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여권과 정부에 대한 지금 극단적 불신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방역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야당 같은 경우에 통합당은 지금 우리는 그때 지금 태극기 세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선긋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민경욱 전 의원도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차명진 전 의원, 김문수 전 의원도 통합당에 어떻게 보면은 같은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만 해도 단식 황교안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단식을 할 때 정광훈 목사와 함께 동행하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포착이 됐었죠. 맞습니다.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야당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긋기.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다르다. 그러면 아까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합당이 이제 다르다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더 힘을 싣고 갈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극우 세력들이 여전히 지금 러브콜을 하고 있는 게 보수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이 퀴를 쥐고 있는 겁니다. 이 방역에. 이들이 갖고 있는 비협조적 태도를 오히려 보수 세력이 궁지에 몰므로써 더 이상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은 반사회적이구나. 사회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구나라는 자포자기로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대현 평론가, 주영규 교수님께서는
완벽하게 뭔가 단절된 것 같지 않다고 지금 분석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런 면에서 사실은 통합당이 더 강력하게 정광훈 씨 집단하고 단절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집회에 참석하는 그 당협위원장들 아무리 전직 의원도 있지만 현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제명 처리를 했으면 여기서 확실히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선을 그을 수 있었는데 거기서 여전히 말로는 이렇게 우리하고 관계없고 5.18 묘지에 가서 참배하고 있지만 그런 망언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저는 어느 정권이든 잘한 면이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민주당 정권이 잘한 면이 많으니까 아직도 여론조사 여전히 1등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 이 강력한 안티 세력이 형성됐냐면 여기에 있는 참 이 그동안 정부 여당이 얘기했던 공정, 공평, 정의라는 말은 참 비단결 같이 했는데 결국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고 말로 흥한 자는 말로 망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은 너무 비단결 같은데 그런 그 비단결 같은 말을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니 이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지 못하니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거다. 그래서 민노총 부분도 사실은 민노총한테 이 2,000명한테 그 명령을 내렸죠. 집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꿨냐면 집회를 안 하고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식으로 형식을 바꿨어요. 그렇죠. 사실은 광화문에 모인 분들은 대부분 순진한 분들이에요. 막 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열정은 있는데 이런 세기가 부족한 거고 이분들은 사실 따져보면 전문 데모꾼이라 할 정도로 시위를 오랫동안 해온 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오래 바꿔가 있는데 사실은 국민 눈에는 이런 사람들이 더 얄미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정부 여당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이 더 미워질 것이다. 이런 점을 알고 이제 좀 공정하고 공평하게 좀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종호 평론가가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 표시를 해주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정치적 노선도 저는 반대합니다. 그 사랑제일교회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우리가 어떤 프레임이 있어요. 어떤 프레임이냐면 광화문 집회는 정광훈 목사가 주최했고 거기 나간 사람들은 사랑제일교회 사람들이 거의 다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자, 광화문 집회 26개 단체가 사실 그 집회를 주최를 하려고 했는데 그중에 거의 다 이제 행정법원에서 각하를 하고 두 군데만 뭐 허락을 내줬습니다. 그 100명 정도의 어떤 인원이라고 신청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날 저는 나가보진 않았지만 그 쭉 이렇게 그 정보 보고를 받아본 상황에서는 그 두 군데의 집회는 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누가 주최하지도 않고 근데 행진을 벌이고 했다. 그러니까 누가 주최하지도 않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했다.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정광훈 목사는 어떤 그러니까 허락받은 집회에 가서 연설 한 5분간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행위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하고 어떤 단체가 뭘 주장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다 지워버리고 그 광화문 집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정광훈 목사가 주최해서 다 모였고 다 그거다. 이렇게 완전히 뭐 이렇게 매도하는 것 저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프레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전 커뮤니티에서 제가 글을 봤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찬성을 했고 적극적이었던 분들도 있고 하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의 실정 때문에 답답해서 나갔다. 하지만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자라는 그런 어떤 움직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 정광훈 목사랑 함께 매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나온 메시지의 여러 가지 어떤 충의에 대해서도 정부는 귀담아 들을 건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매도하는 것은 안 된다. 단 방역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협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자, 코로나19 이게 원래 본질은 방역이잖아요. 방역. 그리고 확산을 막자. 뭐 이건데 지금 여기에 다른 것들이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종교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야 뭐 정치 뭐 이렇게 등장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더욱더 복잡해지고 의견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러 번 들었는데요. 의견들이 다 제각 약간 다르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사안이 좀 복잡해졌다는 뜻도 될 것 같습니다.